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공간과 윤리 단원을 한번 봅시다. 자, 사이버 윤리는 왜 지켜야 할까? 정보 사회가 되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사이버 윤리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예절을 말한다. 사이버 공간은 기존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사회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한편 사이버 중독, 사이버 폭력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이버 윤리의식이 더욱 필요하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일, 스카이프 이런 거 밴드 많이 보던 로고들이 막 있네. 그치? 자,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자, 한 장 넘겨서 32쪽 봅시다. 자, 사이버 폭력에 어떻게 대처할까?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이나 웹사이트, 모바일 메신저, 전자우편, 온라인 게임 등의 방법으로 컴퓨팅 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다 이것이 폭력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폭력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이란 얘기는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이런 특성을 이용해 범죄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적으며 일종의 놀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을 행하는 사이버 모욕, 사실이 아닌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이버 폭력의 유형, 사이버 폭력이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행위, 사이버 언어폭력, 인터넷에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인터넷에서 전자우편이나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블로그, SNS에 계속 방문해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우리가 말하는 왕따,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치? 사이버 따돌림. 그 다음에 신상정보 유출,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신상정보를 퍼뜨리는 거 다 사이버 폭력입니다. 사이버 성폭력, 상대방이 싫어할 줄 알면서도 인터넷에서 야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거. 자, 한쪽 더 넘겨봅시다.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그죠? 심각한 피해를 주겠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사이버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이나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에 학교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을 대응하고 올바른 사이버 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건전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나 정보기관 등도 사이버 폭력의 최소화 및 폭력 정보의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폭력 없는 사이버 공간 만들기 10대 수칙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과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따돌리는 행동.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해 바로 알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자, SNS를 통한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폭력의 사례를 찾아보자. 인터넷에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사이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 규칙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 3가지 이상 작성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이거는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이버 중독 예방과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인터넷에서 널리 이용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인터넷 사용에 따라 내성과 금단 현상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사이버 중독이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사이버 중독은 학교 및 가정생활의 부적응, 사이버 공간과 현실의 혼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인 사이버 중독에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있다.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자, 게임 중독의 경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밤을 새워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사이버 중독 증상 보세요. 내성. 내성이란 뜻 아까 여기 어디 나와있지? 내성과 금단현상, 그지? 내성과 금단현상. 내성은 여기 있고 금단현상은 여기 있지. 자, 내성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해야 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야. 금단현상이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초조하거나. 선생님도 이런 금단현상이 있긴 하지. 핸드폰이 없으면 갑자기 막 핸드폰을 찾게 되는 거야. 내가 어디 나왔지? 계속 핸드폰을 찾게 돼. 핸드폰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돼. 금단현상인가 봐.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초조하거나 불안을 느끼거나 강박적 생각, 환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해. 일상장애,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가정, 학교, 직장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자, 게임 중독의 경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밤새 게임해가지고 얘들아 죽는 경우도 있지, 그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자, 사이버 중독 단계 1단계는 호기심, 2단계는 대리만족, 3단계는 현실 탈출. 자, 사이버 중독의 폐해를 봅시다. 건강이 악화돼 시력 저하, 신체 허약, 비만, 거북목 목이 이렇게 구부러드는 거지, 그지? 계속 이렇게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계속 화면만 보고 있으면 자, 목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스트레칭 운동을. 자, 집중력 저하, 가상세계 몰입으로 현실에 부정응하더라. 학교 생활 부적응, 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 불성실한 학습 태도, 가족 갈등 심화, 부모와의 갈등과 언쟁,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지, 일상생활 장애, 자기통제력 약화, 시간관리 상실, 교우관계 상실, 현실 세계에서 친구 관계가 무관심해져. 왜냐면 게임만 생각나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게임. 그렇겠지, 그지? 현실에서의 폭력적 언행의 발생. 자,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과다 사용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게임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 여가용으로만 이용하고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도록 한다. 게임 중독 검사를 통해 위험군으로 의심될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세요. 적극적으로. 게임 중독의 치료를 위해 대안 활동을 마련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게임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하게 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기겠어요.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면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 관계를 현실에서의 친구 관계보다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면 장애를 겪기도 한다. 잠을 못 자는 거 계속, 그지? 늦게 자거나. 자, 또한 또 학교에서의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은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성인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대한 예방이 더욱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점검해보고
검사 결과가 위험군으로 나타나면 자기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문가 상담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현황을 지금 차트에 나와있지. 나이. 자, 유아동은 이 정도, 청소년은 이만큼, 그제? 성인은 이렇대, 그제?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자, 고위험군이 지금 청소년에 아주 많이 그제 있는 것 같아, 청소년. 자, 드림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림 기법, 위험인식, 덴저, 그지? 거기서 D를 따왔나봐, 그지? 자신이 인터넷에 빠져들게 된 위험 요소를 파악해 본다. 2단계 리턴, R, 그지? 위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중독 이전의 나의 모습, 중독 이전에, 인터넷 중독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나? 스마트폰 중독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나? 자, 평가. 자, 자가 진단 척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이용 습관을 진단한다. 인정.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다. 기적, 미라클, 미라클. 자, 4단계에 성공하여 자신이 꿈꾸는 기적을 이루어지도록 중독의 원인을 제거하도록 생활을 바꾼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가 진단하기. 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디지털 중독에 빠진 사람은 뇌가 마약 중독에 빠진 뇌와 같이 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쉼센터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자가진단 척도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진단해보자. 진단해보세요. 자, 그래서 나는 45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자군, 42점에서 44점이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1점 미만은 일반 사용자군. 자, 한장 넘고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자, 페이스북에 올라온 화상 입은 게 사진 한 장에 수만 명의 네티즌들 마음을 울렸대. 화마 속에서 가족을 구하려다가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강아지의 사연이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조작이었다. 조작. 이런.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스티븐이라는 남성은 페이스북에 강아지가 불길 속에서 가족들을 구하려다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며 사진을 올렸다. 10만 명이 공유하고 5만 명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네티즌들은 그때 진실을 깨닫게 됐대. 개의 얼굴의 붉은 상처는 화상이 아니라 얼굴에 붙인 햄 조각이었다. 그치? 이런 SNS의 폐해. 자, 사이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은 장난. 중학교 1학년인 땡땡은 얼마 전부터 반 친구들 사이에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반 친구들은 땡땡이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괴로워하던 땡땡은 가입했던 SNS를 탈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아 전체 대화방에 들어간 땡땡에게 아이들은 갑자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수치심을 느껴지는 욕설들에 당황한 땡땡은 휴대전화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대화 알림음을 무음 상태로 만들고 휴대전화를 꺼놓아도 전원을 다시 켜면 친구들이 또다시 땡땡을 초청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점점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두려워하게 된 땡땡은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두통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해 학생들의 태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과 부모님이 가해 학생들을 만나보니 아주 평범한, 세상에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막 괴물 같고 막 이럴 것 같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친구들이라는 거야.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자기들은 친구에게 장난삼아 그런 일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땡땡은 지속적인 사이버 왕따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얘들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미디어 속의 직업. 자, SBS 2012년도에 나오는 스토리 한번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전자우편을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거래를, 일기 대신 블로그 운영하고 SNS를 통해 인간관계를 유지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 그치? 사이버 세상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네. 우리가 창조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의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의 사이버 세계의 섬뜩한 이면을 다루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이 유령이라는 영화래.
정부와 권력을 가진 악의인 조현민과 천재커이자 경찰로 활약하게 된 김우현의 대립각 속에서 드라마는 무책임한 악성 댓글의 위험성을 시작으로 디도스가 등장하네. 디도스 프로그램을 비롯한 해커들의 공격이 어떻게 도시와 국가의 기관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등골선을 한 그 파급력까지 생생하게 담고 있는 드라마이다. 나도 본 적은 없어. 여기 직업이 나오네. 어떤 일을 하나요? 자, 사이버 범죄 수사관은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의 침입에 대한 수사, 악성 프로그램의 고의적 유포 범죄, 개인정보 유출 및 유용 등 피싱 범죄와 같은 수사를 담당한데 어떻게 준비하나요? 사이버 범죄 증거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지식과 분석 능력이 중요. 네트워크 및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은 필수. 전산 관련 전공은 사이버 범죄 수사관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됩니다. 이런 적성이나 성격은 좋대. 보안상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리한 직업이더라. 고객의 주요 자산인 각종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도덕성과 책임감도 필요하대. 자, 사이버 범죄 수사관 관련된 직업으로는 사이버 범죄 수사관, 디지털 증거 분석관, 범죄 심리사 이런 직업이 있더라. 자, 한눈에 보는 단원고주에 보면은 정보 문화는 정보 사회와 정보 윤리를 나눌 수 있지. 정보 사회는 정보 기술의 발달, 개인과 사회의 변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보 사회의 이해에 나눌 수 있고, 정보 사회와 진로에선 직업의 변화, 직업의 선택. 자, 정보 윤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자, 개인정보의 종류가 뭔지,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정보 보호 및 공유. 사이버 공간과 윤리에서는 사이버 윤리, 사이버 폭력, 사이버 중독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정보사회 문제 풀어봅시다. 자,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자, 뭡니까? 정보사회. 자, 컴퓨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해야 할 계산 작업과 정보 처리 역할을 수행한다. 자, 컴퓨터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 기계로 불린다. 만능 기계로 불리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직업이 대체되거나 보완되거나 새로 생길 수 있다. 컴퓨팅 사고력은 그지? 자, 정보윤리 봅시다. 정보윤리. 자, 무엇은? 자, 이게 뭡니까? 개인정보. 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번 삐리리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가지는 권리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작권. 자, 4번. 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정보 공유. 자, 5번. 자, 컴퓨팅기 다른 사람을 피해주는 행위를 뭐라고 해? 사이버 폭력. 자, 넘어가 봅시다. 40조. 자,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를 선생님이랑 그냥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중 정보사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정보사회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었죠. 자, 누구나 손쉽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회 맞지?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사회.
정보의 3번 정보기술의 발달이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를 활용하는 활발해진 사회. 통신기술. 자, 그지? 이거는 산업사회네, 산업사회. 그지? 산업사회지.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재 사라진 직업은 뭡니까? 바로 보이네. 전화교환원. 이런 거 사라졌겠네. 3번.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기술이 아닌 것을 뭡니까? 복사네, 복사. 그지? 디지털 복사. 4번. 정보 공유를 허락하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답이? 여러분들, 카피라이트. 5번. 다음 중 저작권법을 올바르게 지킨 상황은 1번 법률 조항을 과제 보고서에 인용하였다. 2번 친한 친구의 사진을 내 블로그에 올렸다. 3번 내 음악 CD를 복제하여 친구에게 선물하였다. 4번 최신 영화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5번 인터넷 검색 자료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였다. 자, 올바른 애는 답은 5번입니까? 올바르게 지킨 사람. 저작권법. 자, 법률 조항을 과제 보고서에 인용하였다. 저작권법이지, 저작권법. 자, 모든 저작물이 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건 아니지, 그지?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 그지? 응. 자, 6번. 다음에 저작물로 이용 허락 표시 CCL의 뜻은, 자, 이 CCL의 뜻은, 사람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거 뭐 변형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네, 그지? 답은, 그지? 변경 금지. 자, 7번. 자, 컴퓨터가 해야 할 계산과 정보 처리 작업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이며, 기계의 부분인 하드웨어와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다. 자,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몇 년간, 70년간 보호되며, 자, 뭐와 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자, 컴퓨팅 사고력이란 무엇인가? 자, 컴퓨터 사고력이 뭡니까? 컴퓨터 능력을 사용하여 사용한다보다 얘들 활용한다고 하죠. 활용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컴퓨터 능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